북한이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최대 6,700km를 날아가 미국 북서쪽 끝에 있는 알래스카주 전역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앞선 한미 정상회담 또 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의 북한의 도발이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도 변화를 끼칠 수 있는 이슈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오늘 긴급하게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창수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는데 안녕해요? 안녕하지 못하죠? 북한은 뭐 주의가 어떻든지 간에 북한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짖어도 갈 길은 가겠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호. 네, 그 개는 누군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 적용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뭐 그렇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갈 길 가자. 장거리, 긴 우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 갈 길 가자. 이렇게 하죠. 자, 일단 팩트 파인딩, 팩트 체크. 오늘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우선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우리 정부에서도 이렇게 최소 그 고도가 2,500km 이상 올라갔을 거라고 보고 있고 북한은 2,802km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 거리는 약 900km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사를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1998년 8월 달에 북한이 우리가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하는 북한은 그것을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정부가 발표한 거나 북한이 발표한 그 미사일 고도라든가 사정 거리를 놓고 본다면은 북한이 98년도부터 시도해왔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1차 목표를 북한이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과 대륙을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요 전에 화성 12호가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한국 화성 12호는 사정거리 6,000km.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지난 3월 18일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했다고 해서 이른바 3.18 혁명으로 주장을 했고요. 드디어 이제 급기야 빠르면 9월로 예상했는데 지금 7월 4일 또 오늘 공교롭게도 미국 독립기념일. 미국 대륙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이렇게 미사일의 종류가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거리 미사일이 있고 사정 거리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한 스커드 미사일 그래서 한 200km에서 300km 정도 뭐 이런 거는 이제 한국을 겨냥한 거겠죠. 그다음에 500km에서 1000km 정도 되는 거 우리가 이제 노동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일본을 겨냥하는 것일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뭐 IRBM 사정거리가 한 5000km 정도 되는 거는 이제 태평양에 있는 괌 기지라든가 뭐 이런 미국의 기지를 겨냥하는 것일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뭐 동북아 정치나 북미 관계에 있어서 크게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한편에서 미국의 북한의 의도가 그러니까 꼭 성공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또 회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 이제 미국 시간으로 본다면 독립기념일 전날이고 이게 지금 미국 시민들은 아침에 눈 떠보면 북한이 쐈다 이런 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2006년에도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가지고 미사일을 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미국 여론을 굉장히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기념일은 워싱턴 DC만 하더라도 60만 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불꽃놀이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미사일을 쏘면은 거기에 참석한 미국 시민들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이 자신들의 미사일 어떤 성능을 가지고 미국은 위협할 수 있지만은 미국 여론은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런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북한이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점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제 이야기를 잘 안 듣나 봅니다. 북한 사람들이 김창수 원장님의 얘기를 들을 정도면 뭐 좀 개발 안 했겠죠. 그런데 거리가 자 일단 그 최고 고각 발사 거의 90도 가까운 그
그 각도로 발사해야지 이제 이게 멀리 날아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일본 내륙이나 그렇죠. 혹은 이런 데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무척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고각 발사인데 보통 그 각도 곱하기 3 내지 4를 해준 게 그 사거리가 그 되지 않나요? 그럼 2,802km라고 한다면 곱하기 3 하게 되면 8,400. 네. 3.5쯤 하게 되면 이제 9,000km가 넘어가면서 LA까지 도달할 수 있다. 네. 라는 계산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럼 어쨌든 그 발사 실험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지금 이견이 없는 건가요? 네. 적어도 미국 서부 지역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은 2011년 1월 달에 당시에 미국의 게이츠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예. 중국 방문해가지고 앞으로 북한이 5년에서 6년 안에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다. 그렇게 예. 이미 말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사실 오바마 정부는 그것 때문에 북한하고 몇 차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만은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북한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취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지금 발전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아까 우리 봉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부터 눈에 띄게 급격하게 발전했어요.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눈에 띄게 발전했던 걸 대표적으로 꼽아 본다면은 일단은 엔진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하면은 적어도 9,000km를 날아가서 재진입할 때는 대기권과 마찰 때문에 5,000도, 6,000도 이상의 열이 발생합니다. 예. 그럼 이걸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죠. 그렇죠. 이른바? 그게 이제 재진입 기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북한이 그 기술을 작년부터 계속 개발을 시도했고 완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정거리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너무 이렇게 실제로 사정거리를 늘리면은 이제 영해 침범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각도를 올려서 사정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그러니까 엔진 성능 향상, 사정거리, 그 다음에 재진입 기술 이 세 가지를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발사했던 거는 뭐 아주 초보적이나마 그러니까 명품은 아니겠죠. 예. 명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아니겠지만은 대충 흉내를 낼 정도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핵 탄두를 핵을 소형화해서 탄두에 탑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또 하나의 문제 아니에요. 네. 핵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는 건가요? 북한이 이제 과거에는 계속 핵 탄두의 소형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작년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2016년이요. 2016년에 핵실험을 할 때는 이제 이 수소폭탄을 이제 개발했다고 말합니다. 예, 그 2016년 1월이죠. 네. 예. 네,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소 조금 과장된, 그러니까 뻥에 가까운 거라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수소폭탄 개발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는 맞겠죠. 그러면 이제 이미 어떤 원자폭탄의 소형화는 예. 이미 북한이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이제 수소폭탄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진짜 가장 염려가 되는 거는 그러한 원자폭탄을 소형화시켜가지고 그 소형화를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탑재할 경우에. 예. 근데 보통 이제 탑재를 하려면은 뭐 한 600km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이게 1톤 이상이 되는 것들을 이제 600km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그 기술도 굉장히 근접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김정은 그 위원장인가요? 김정은 미국, 북한의 국무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국무위원장이요. 네.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네. 올해 안에 ICBM을 완성하겠다. 예. 그 얘기를 들은 트럼프가 예. It won't happen. 예. It will not happen.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 근데 마침내 It happens. 그렇죠. 일어났어요. 예. 자, 이제 미국의 고민은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정상회담 해가지고 트럼프와 같이 세계적인 스트롱맨이고 스스로 이렇게 일방주의에 입각한 협상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막 띄워주고 트럼프 예.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하면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칭찬하고 띄워줘가지고 이제 한반도 평화통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반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조금씩 풀어가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북미 관계 사이에서도 조금 조정도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왜 이 시점에? 그러니까 북한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가 지져도 우리는 갈 길 간다. 네. 그게 원래 우리나라 그 군대용인데요. 그런가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달린다. 그다음에 개가 지져도 열차는 달린다. 그럼 언제 우리 걸 갖다 썼네. 군대용어인가요? 그럼요. 군대용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죠. 그러니까 지가 길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북한이 가고자 하는 마이웨이는 뭔가? 그거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미국 본토에 도달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실질적인 협상력을 갖고 평화협정을 가겠다. 그렇죠. 평화협정 체결하고 북미 수교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협상 카드로 북한은 계속 주한미군 철수해라, 예.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할 겁니다. 근데 예. 그건 협상용 카드인 거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목표로 하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런데 평화협정 체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지금 북한의 입장은 예. 자, 핵 문제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네. 북미 간 수교와 평화협정에 대해서 논의하자. 그다음 시진핑의 주장은 북미 평화협정과 핵폐기를 같이 하자. 동시 예. 패션으로 하자. 네. 꼭 뭐 북미 평화협정은 아닌데요. 예. 평화협정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자신들의 핵 기술을 계속 높이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미국으로부터 어떤 자신들의 체제의 안전도 보장받고 예. 그리고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를 하면은 북한은 스스로 자기들은 굉장히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미국이 압박을 해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제 북한이 이미 정치 강국, 사상 강국, 군사 강국이 됐기 때문에 예. 자기들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걸 목표로 하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고 또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 경우에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지위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미국은 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평화협정 맺기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 평화협정 맺으려고 한 번도 시도를 안 했었나요?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60년대부터 주장을 했었는데요. 70년대부터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했습니다. 북미 평화협정. 네. 그런데 90년대부터는 또 뭐 남북미 3자 평화협정을 하자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그 평화협정에 대한 시도는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한번 시도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콘돌리자 라이스가 국무장관이었을 때 그 콘돌리자 라이스의 콘돌리자 라이스가 북미 평화협정을 추진하려고 했었죠. 이제 꼭 그 북미 평화협정은 아니고요. 평화협정을 하는데 콘돌리자 라이스 입장에서는 이제 남한도 참석하는 그런 이제 평화협정, 또 중국도 참석하는 그런 평화협정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를 비롯하여 미국 국방부라든가 미국 조야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네오콘. 예, 당시 이제 네오콘들이 반발한 거죠. 이제 콘돌리자 라이스는 그 당시에 조지 부시 정부 시절에 네오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네오콘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됐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미국이 무기 수입 국가인데 그 미국의 군수산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있고 군수산업이 폭망하는 경우가 오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꼭 그건 군수산업 입장인 거고 미국의 전략을 움직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하고 이 분단된 상태 속에서 남북 분단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주둔하고 있고 일본의 재무장을 계속 용인하면서 일본의 역할을 끄집어내고 그렇죠. 일본의 역할을 끄집어내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전략가들은 항상 대륙에서 힘이 센 나라가 생기면은 바다 건너 미국 본토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소련의 힘이 세지니까 소련이 미국 본토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의 힘이 세지는데 대중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분단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중 봉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는 건데 그렇죠. 한미일 군사협정을 근거로 해서 근데 평화협정이 체결했을 경우에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위상이 심각한 변화가 가져오고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미국의 전략가들은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런 상태든지 ICBM이 되면 미국은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니까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전에는 이 군사적 선제 타격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맥시멈 프레셔
군사적 그 옵션까지 포함한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네. 관여. 예. 관여는 대화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맥시멈 프레셔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왜? 본토가 사정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은 이제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독일에서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거기서 G20 정상들이 북한의 이런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에 대한 강력한 어떤 제재와 압박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이미 이제 제재와 압박의 선을 넘어서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지금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 제스처를 강하게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제가 추측할 때는 미국 내부에서 미국의 백악관이나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내부에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에 대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태스크포스 팀에서 결론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북한하고 만나서 검증을 해보자. 팩트 체크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문재인 대통령의 스탠스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더 큰 압박과 더 큰 대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압박이라는 것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NSC 소집은 했었어요. 그렇죠. NSC 소집하고 선을 넘을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매우 강력하게 경고를 했죠. 이와 같은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대북한 경고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날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압박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게 이제 대화의 국면으로 돌아갔을 때 대화를 통해서 또 타결해야 될 것도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박이라는 것은 채찍이라 한다면 더 큰 채찍을 휘두르되 다른 한편으로는 또 더 큰 당근을 등 뒤에는 또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더 깊어지지만 위기는 위태로운 기회다. 위태로운이라고 하는 것을 빼면 또 다른 기회의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러길 바라야 되겠네요. 어쨌든 사드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나요? 사드는 이제 굉장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들을 막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주한미군을 보호하고 또는 뭐 한국을 보호하고 뭐 이런 이유가 됐습니다. 중장거리였었죠 원래. 원래 뭐 500km 뭐 이내 이제 미사일일 텐데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게 9,000km 날아간 건데 이제는 지금 필요 없어지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거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서 초동 단계에서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X밴드 레이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의 필요성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원래는 남한을 공격하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주한미군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는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미국 본토에 날아가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엑스밴드 레이더가 필요하다고 말은 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심으로는 또 그런 필요성이 더 생기는 거고요. 굉장히 알겠습니다.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모셨는데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최대 6,700km를 날아가 미국 북서쪽 끝에 있는 알래스카주 전역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앞선 한미 정상회담 또 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의 북한의 도발이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도 변화를 끼칠 수 있는 이슈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오늘 긴급하게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창수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는데 안녕해요? 안녕하지 못하죠. 북한은 뭐 주의가 어떻든지 간에 북한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짖어도 갈 길은 가겠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호. 그 개는 누군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 적용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뭐 그렇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북한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갈 길 가자. 긴 우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 갈 길 가자. 이렇게 하죠. 자, 일단 팩트 파인딩, 팩트 체크. 오늘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우선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우리 정부에서도 이렇게 최소 고도가 2,500km 이상 올라갔을 거라고 보고 있고 북한은 2,802km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 거리는 약 900km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사를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1998년 8월 달에 북한이 우리가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하는 북한은 그것을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정부가 발표한 거나 북한이 발표한 그 미사일 고도라든가 사정 거리를 놓고 본다면은 북한이 98년도부터 시도해왔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1차 목표를 북한이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예. 대륙과 대륙을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예. 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요 전에 화성 12호가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네.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네. 한국서 화성 12호는 사정거리 6,000km. 예.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네. 거리라고 얘기했죠. 네. 그리고 지난 3월 18일 날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했다고 해서 이른바 3.18 혁명으로 주장을 했고요. 예. 드디어 이제 급기야 빠르면 9월로 예상했는데 지금 7월 4일 네. 또 오늘 공교롭게도 미국 독립기념일. 네. 미국 대륙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예. 아하. 이렇게 미사일의 종류가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단거리 미사일이 있고 예. 사정 거리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한 스커드 미사일 그래서 한 200km에서 300km 정도 뭐 이런 거는 이제 한국을 겨냥한 거겠죠. 그다음에 500km에서 1000km 정도 되는 거 우리가 이제 노동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일본을 겨냥하는 것일 거고요. 예.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뭐 IRBM 사정거리가 한 5000km 정도 되는 거는 예. 이제 태평양에 있는 괌 기지라든가 뭐 이런 미국의 기지를 겨냥하는 것일 거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뭐 동북아 정치나 북미 관계에 있어서 크게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한편에서 미국의 북한의 의도가 그러니까 꼭 성공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또 회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7월 4일 날 그러니까 미국 독립기념일 이제 미국 시간으로 본다면 독립기념일 전날이고 이게 지금 미국 시민들은 아침 이제 눈 떠보면 북한이 쐈다 이런 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2006년에도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가지고 미사일을 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게 미국 여론을 굉장히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기념일은 워싱턴 DC만 하더라도 60만 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불꽃놀이를 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 대놓고 미사일을 쏘면은 거기에 참석한 미국 그 시민들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북한이 자신들의 미사일 어떤 성능을 가지고 미국은 위협할 수 있지만은 미국 여론은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런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북한이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점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제 이야기를 잘 안 듣나 봅니다. 북한 사람들이 김창수 원장님의 얘기를 들을 정도면 그래서 엔진 작년부터 이제 눈에 띄게 발전했던 걸 대표적으로 꼽아 본다면은 일단은 엔진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하면은 적어도 9,000km를 날아가서 재진입할 때는 대기권과 마찰 때문에 5,000도, 6,000도 이상의 열이 발생합니다. 예. 그럼 이걸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죠. 그렇죠. 이른바. 그게 이제 재진입 기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북한이 그 기술을 작년부터 계속 개발을 시도했고 완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정거리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너무 이렇게 실제로 사정거리를 늘리면은 이제 영해 침범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각도를 올려서 사정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그러니까 엔진 성능 향상, 사정거리, 그 다음에 재진입 기술 이 세 가지를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발사했던 거는 뭐 아주 초보적이나마 그러니까 명품은 아니겠죠. 예. 명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아니겠지만은 대충 흉내를 낼 정도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핵 탄두를 핵을 소형화해서 탄두에 탑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또 하나의 문제 아니에요. 네. 핵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는 건가요? 북한이 이제 과거에는 계속 핵 탄두의 소형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작년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2016년이요. 2016년에 핵실험을 할 때는 이제 이 수소폭탄을 이제 개발했다고 말합니다. 예, 그 2016년 1월 1일 개발 안 했겠죠. 자, 그런데 거리가 네. 자 일단 그 최고 고각 발사 거의 네. 90도 가까운 그 각도로 발사해야지 이제 이게 멀리 날아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일본 내륙이나 그렇죠. 혹은 이런 데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무척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고각 발사인데 보통 그 각도 곱하기 3 내지 4를 해준 게 그 사거리가
되지 않나요? 그럼 2,802km라고 한다면 곱하기 3 하게 되면 8,400. 네. 3.5쯤 하게 되면 이제 9,000km가 넘어가면서 LA까지 도달할 수 있다. 네. 라는 계산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럼 어쨌든 발사 실험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지금 이견이 없는 건가요? 네. 적어도 미국 서부 지역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은 2011년 1월 달에 당시에 미국의 게이츠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예. 중국 방문해가지고 앞으로 북한이 5년에서 6년 안에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다. 그렇게 예. 이미 말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사실 오바마 정부는 그것 때문에 북한하고 몇 차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만은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북한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취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지금 발전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아까 우리 봉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부터 눈에 띄게 급격하게 발전했어요.